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응급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자. 첫째, 이름을 물어보거나 어깨와 손을 가볍게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 둘째, 친구들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셋째, 119에 신고를 해야 해.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지금 있는 장소의 주소 또는 큰 건물, 표지판 등을 알려줘야 해. 전화를 끊지 말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도록 하자. 넷째,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바닥이 딱딱한 곳에 눕혀줘야 해. 만약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쉬지 않는다면 잠시도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서 환자 옆으로 가져와야 해.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를 들으며 정확히 따라하면 돼. 자동심장 충격기에 있는 2개의 패드를 찾아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환자의 몸에 붙이는 거야. 패드의 전선을 기계에 꽂으면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이때 환자의 몸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되니 떨어져 있어야 해. 분석이 끝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재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줄 거야. 환자의 몸에서 떨어지라고 알린 후 재세동 버튼을 눌러야 해.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전해져 응급처치를 하게 돼. 어때? 친구들도 잘 따라할 수 있겠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인체에 흡수되면 기분이나 행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독성 물질. 특히 호기심이 강하고 절제력이 약한 아동기에는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중독성 물질에 노출될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독성 물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독성 물질의 종류 및 위험성 이해.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중독성 물질들. 이러한 중독성 물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중독의 위험에 빠질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위험성을 바로 알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독성 물질로는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 커피나 초콜릿, 탄산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담배 속 니코틴, 술과 같은 알코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에 중독될 경우 다양한 증상과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흡입제 중독에 빠지면 두통과 어지러움증,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카페인의 경우 흔히 먹는 커피나 초콜릿, 음료 등에 함유되어 있어 특히 아동기에 노출되기 쉬운 물질로 중독될 경우 속이 쓰리거나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통한 니코틴 중독에 빠지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및 운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성장과 뇌 발달이 저해되고 폭력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독성 물질의 중독 예방하기. 친구가 중독성 물질을 건네면 바로 거절하세요.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세요. 목이 마를 땐 카페인이 든 탄산 음료 대신 물이나 과일을 섭취하세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 평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중독성 물질의 이해 및 중독 예방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흡입제,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바로 알고 멀리하세요. 친구가 중독성 물질을 건네주면 바로 거절하세요.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세요. 목이 마르면 탄산음료 대신 물, 과일을 섭취하세요. 평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수면은 8시간 이상 충분히 취하세요. 중독성 물질을 바로 알고 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정크푸드를 과잉 섭취하게 되는 아동기. 아동기에는 식생활이 성장과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자립적인 식생활 관리 능력과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지도. 이렇게 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지도 방법. 식품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식품 포장지엔 유통기한, 영양성분, 원재료 및 함량, 주의사항 등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즐겨 먹는 식품을 통해 스스로 식품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는 아동기 아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에 부착되는 품질 인증 표시로 아동기 자녀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별법을 알려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및 영양 정보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 이 사이트에서 식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지도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녀에게 식품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식품 구매 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식품 선택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스스로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지도를 통해 아동기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어? 저기 새가 있어. 가보자. 안구가 같이 가. 잠깐! 만지면 안 돼. 왜? 흥분얼보 이야기에서 다친 새를 고쳐주면 많은 보물을 받는댔어. 하지만 새의 깃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병균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 어? 어머, 새가 다쳤잖아. 손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근데 엄마, 아까 채키가 그랬는데 조류 독감이 뭐예요? 어이구, 우리 안국이 똑똑하네.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와 같은 동물들에게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야.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야생의 새들에겐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어서
혹시 만졌다면 바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 그럼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니 닭고기, 오리고기는 먹지 말아야 해요? 아유, 그게 또 걱정이야? 충분히 익혀 먹으면 괜찮아. 그럼 괜찮네. 하지만 닭과 같은 동물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거의 죽게 되기 때문에 키우고 있던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단다. 모든 전염병이 그렇듯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그럼 전 이제 소고기랑 돼지고기만 먹을래요. 뭐라고? 소와 돼지는 또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을 조심해야 하는걸? 구제역이요? 그건 뭔데요? 구제역은 소나 돼지와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들이 걸리는 전염병이야. 코나 발굽 사이, 혀 등에 수포가 생기고 심하게 앓거나 죽을 수도 있어.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공기 등 여러 요소로 전파될 수도 있어서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해. 그럼 난 이제 뭘 먹어요? 고기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안고기가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철저하면 안전할 거야. 그럼 다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오늘 저녁은 불고기로 할까? 네, 좋아요. 엄마 최고! 아유, 그래. 호기심이 많은 아동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 발달과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하여 화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화상은 흉터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 화상이 71%, 접촉 화상 10%, 화염 화상 8% 등으로 보고됐는데요. 화상사고로부터 나의 아이를 지킬 방법, 유형별 화상사고 예방법과 올바른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화상은 열탕, 화염, 접촉으로 생기는 열 화상과 전기 화상,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탕 화상은 커피, 녹차, 국물 등에 의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동들은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에 손을 대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수 잠금 기능이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염 화상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 가스불 사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잦은데요. 아이가 가스불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불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또한 후라이팬 같은 손잡이가 긴 조리기구는 아이가 손잡이를 치면서 떨어져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리 시 손잡이를 안쪽에 두고 조리합니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뛰거나 흔들면 바람으로 인해 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뒹굴어서 불을 끄거나 이불을 덮어 끄도록 합니다. 접촉 화상은 전기밥솥, 다리미, 냄비 등 불에 달구어진 물체에 신체 일부가 닿아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물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한쪽 팔로 안거나 옆에 두지 않습니다. 한편 젓가락을 컨센트에 접촉하여 손가락 마디에 전기 화상을 입거나 전기선을 물어 입술에 전기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쇠꼬챙이, 금속 재질의 젓가락 등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컨센트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화상은 강산, 강알칼리 등이 피부에 닿아 살이 타들어가는 부식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화학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어 구분하고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화상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선 화상 부위의 옷을 벗겨야 하며 이때 옷이 들러붙은 경우에는 억지로 떼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의 화상은 흐르는 수돗물로 5분 이상 식히고 팔이나 다리의 화상은 즉시 냉수에 5분 정도 담급니다. 그 외의 부위는 냉수로 적신 천으로 몇 분간 덮어두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면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얼음을 수건에 감싸서 찜질합니다. 기름, 바셀린과 같은 물질 역시 피부로부터 열을 발산시키지 못하게 차단하므로 화상 부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상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는 경우 멸균 거즈로 살짝 덮어 그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화상 상처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면 감염이 의심되므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합니다. 화끈거려 아동이 통증을 호소할 때는 가정 상비약인 이브프로펜을 나이에 맞게 용량을 확인하여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탕, 화염, 접촉으로 발생하는 열 화상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돗물의 물살을 조정하고 흐르는 물로 상처를 식힙니다. 물집이 생기는 화상의 경우엔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전기 화상에 노출되어 아이가 감전됐을 경우 고무장갑, 물기 없는 막대기 등을 이용해 전기로부터 아이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 119에 신고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후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가 지나도 숨을 쉬지 않으면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응급구조 호흡을 계속 시행합니다. 화학 화상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므로 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며 화학물질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압을 약하게 합니다. 또 피부나 옷에 분말 화학 제품이 묻었을 경우 즉시 털어버려야 하며 중화제 혹은 중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덧바르지 않습니다. 화학 제품을 마신 경우에는 토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마신 화학 제품 용기를 챙겨 즉시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전기 화상은 물론 얼굴, 생식기, 관절 부위에 화상을 입거나 10개 이상의 물집이 잡힌 경우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화상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 치료를 받습니다. 가정 내외 어디서든 발생하는 아동 화상 사고, 더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관지가 좁고 삼키는 능력이 약한 아동기에는 떡이나 젤리, 동전 등 간식이나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막혀 질식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음식이나 장난감을 함부로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동기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식사고 예방수칙. 질식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음식이 통째로 넘어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도록 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 심하게 움직이면 숨이 차거나 음식이 갑자기 목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음식은 차분하게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이나 장난감을 함부로 입에 넣다 목으로 넘어가면 숨이 막힐 수 있으니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질식사고 대처 방법. 함께 있던 친구가 갑자기 숨이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숨이 막힌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때 구급대원에게 친구의 의식이 있는지 무엇을 삼켰는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이물질을 뱉을 수 있도록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친구의 등을 세게 두드려주세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친구의 입에 손을 넣으면 자칫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 절대 손을 입에 넣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기침을 크게 하여 목에 걸린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세요. 질식 상황 예방과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식은 작게 잘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요. 음식 외에 장난감을 입에 넣지 마세요. 친구가 숨이 막히면 괜찮아? 라고 물어본 후 119에 신고하세요.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등을 세게 두드리거나 기침을 크게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세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손을 입에 넣지 마세요. 질식사고.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 아동기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보유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동기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리 이렇게 하세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관리 수칙. 자녀를 위해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동기에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규칙을 협의하고 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사거나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감추려 할 수 있으므로 강압적인 제지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의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이 모여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상 공간보다는 현실 공간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아동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관리가 어려울 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관리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세요. 스마트폰 없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관리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올바른 예방과 관리로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 최근 초등학생 등의 자살이 늘어나면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아동기에는 스트레스가 적고 자살을 생각하기에는 어리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자살 충동률이 청소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며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세심한 이해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의 자살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기 자살 원인의 이해. 아동기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히 부모와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 간의 다툼이 잦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무시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며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을 배우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학교 폭력 등을 당할 경우 소외감과 패배감, 극도의 불안감 등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기 자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보호자의 높은 기대 속에 학업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지나친 경쟁 속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 아동기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아동기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자녀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훈육을 할 때는 자녀가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감정을 최대한 조절하고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만 짧게 지적하세요. 자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아동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를 찾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아동기 자녀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동기의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는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세요. 훈육을 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잘못된 문제만 짧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땐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이해가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지킵니다.